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을 텐데요. 투자자에게 가장 최악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마 11월 5일 저녁 무렵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쯤 전 세계가 미국 대선 결과에 집중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건 11월 4일 밤 9시, 10시 무렵인데요. 사실 11월 4일이나 11월 5일이나 개표를 하지 않았으면 상황은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언론이나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언론에서는 이제 해리스의 약간 우위를 점치는 기사를 현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전국이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경합주 7개에서 4승 2무 1패다. 1패가 애리조나인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가 확실히 우위를 점하는 거. 이런 기사도 많이 있는데 반대로 폴리마켓이라든지 코인의 베팅 사이트에서는 어렵지 않게 트럼프의 훨씬 많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트럼프 승리 확률 56%, 카말라 해리스 43%, 비록 이제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긴 하더라고요. 11월 4일 저녁 무렵에요. 그러나 이거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고요. 이들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들의 생각이다. 그렇게 의미를 저는 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길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팩트를 이분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말라 해리스의 경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높은 사전 투표율 무려 7,800만 명 정도가 11월 4일 기준으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50%가 넘는 이제 사람들인데요. 이게 왜 민주당에 유리하느냐? 가설도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근데 이게 거의 통계학적으로 사실로도 밝혀졌었고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 대선일은요, 한국과 다르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공휴일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의 경우 이제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 이제 직장을 다니는 젊은 분들이 보통은 민주당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통계상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하고 있으면 투표하러 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사전 투표를 하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도시에 계신 분들. 그래서 사전 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한데 사전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의 경우 트럼프 공화당의 텃밭인 아이오와 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경합주가 아니에요. 사실 4년 전에도 그랬고 8년 전에도 그랬고 공화당에 몰표를 주는 주였는데 물론 이제 2012년까지 가면 민주당 쪽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최근 2번 연속 공화당의 텃밭으로 인식이 돼서 사실 여기는 여론조사도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동네였는데 오차범위 내에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해리스가 오히려 3% 우위에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접한 트럼프는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가져갈 거라 생각했던 트럼프에게 큰 타격이 있겠죠. 아이오와 주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시겠지만 더 많은 기업인들, 빅테크 대표나 연예인들이나 언론사는 미국은 현재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쪽이 정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우호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해리스도 한번 해볼 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트럼프의 경우는 또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해리스가 당연히 잡았을 거라 생각하는 집토끼들, 예를 들면 히스패닉이나 흑인들, 약간은 불법 이민으로 넘어왔다던가 혹은 저소득층일 수 있는 분들은 원래는 민주당을 지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최근에 해리스를 약간 배신을 하고 변심을 할 이제 확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한 2주 전 데이터에 따르면 56%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예전엔 민주당을 무조건 이분들이 지지를 했었는데, 한때 오바마는 70%, 바이든도 66%인가요? 굉장히 높았는데, 56%, 그리고 아버지의 흑인 피가 섞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진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이 이민자들을 굉장히 많이 이 해리스 부통령이 허용을 해준 결과,
너무 이민자들이 많아지는데 내 일자리를 뺏기는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고 실제로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원래 뭐가 잘 안 되면 전 정권 탓 이렇게 또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리스의 집도끼들이 지금 배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대적인 거긴 한데요. 민주당의 사전 투표율이 높다 함은 상대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를 늦게 하는 경향이 있다더라. 이것도 약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늦게 투표를 하는 특히 경합주에 사는 공화당 지지자들, 또 도시가 아닙니다. 농촌에 사는 공화당 지지자들, 뭐 핸드폰을 놓고 다니시거나 뭐 자유롭게 이렇게 뭐 농사를 짓고 뭐 트럭 운전을 하고 이런 분들이 농촌에 지지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잡힐 리가 없겠죠. 또 저소득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늦게 투표를 하는 경향이 높다더라고 합니다. 예전에 뭐 저소득이면 무조건 민주당이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뭐 예전에 뭐 공장 러스트 벨트라고 해서 뭐 일자리 다 뺏기고 뭐 다 중국에 공장 짓고 하니까 그들의 표심을 이제 샤이 트럼프들이 잡았었잖아요. 이런 경향 때문에 나중에 여론조사에서 밀리지만 치고 올라올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16년도와 20년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죄다 틀렸습니다. 아시겠지만 16년도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에 비해 훨씬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나왔지만 뒤집혔었죠. 그리고 2020년도도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넉넉하게 뭐 8%, 9% 앞설 것이다. 다들 이렇게 예상했는데 오히려 뭐 2%인가요? 이런 접전이 나오면서 막 불복을 하고 난리가 났었던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래 여론조사나 뭘 하면 민주당이 높게 나오더라. 심지어 이제 보통 선거인단을 뭐 270석을 이제 확보를 하면 게임이 끝나고 이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선거인단 투표가 아니라 몇십 명, 몇백 명이 하는 투표가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 국민들이 하는 투표를 보면요. 2004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민주당에 지지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음에도 선거인단 투표에 지면서 공화당이 이제 계속 한 번씩 당선이 됐다는 거, 이 말인즉슨 여론조사가 약간 많이 이제 부풀려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들로 이제 각자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트럼프가 이기면 좋고 해리스가 이기면 나쁘다 이런 프레임에 대한 제 생각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도 이걸 워낙 많이 봐서 이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되느냐 보다는 저는 이 프레임을 씌우느라고 누군가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였겠구나. 약간 떨어져서 보자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요. 트럼프가요, 아시겠지만 반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전에 레리 핑크처럼.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친코인으로 바뀌었었죠. 누군가의 설득과 뭐 시간과 많은 공을 들였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그 다음 프레임은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비트코인의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는 기사를 우린 계속 홍수처럼 보고 있거든요. 자, 이 프레임에 씌워진 결과 우리는 이제 이걸 거의 공식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돼 있다. 뭐, 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의 뭐 팩트 같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걸 가능하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어요.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먼저 트럼프의 지지율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면 폴리마켓에서도 뭐 4개의 계정이었가요? 뭐 한 3천만 달러를 들여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막 트럼프의 지지율을 뻥튀기를 하는 거죠. 승률이 너무 많이 높아져서 이거 좀 과장된 것 같다. 뭐 크립토 퀀트 CEO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또는 폴리마켓이 아니더라도 일반 여론조사도 사실 한 개의 주를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여론조사에서 뭐 1000명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 게다가 예를 들어서 뭐 20대 남자가 뭐 일하고 있어서 이게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뭐 30대 남자 데이터를 집어넣기도 하고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통계는 마사지가 가능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이제 지지율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다. 지지율을 만약에 뭐 트럼프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공매도를 시킨다. 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네.
개미들은 패닉 셀을 할 수밖에 없겠죠. 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지지율을 갑자기 끌어올리면서 비트코인을 끌어올리면 사람들이 또 뭐 따라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장난질을 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뭐 누가 되느냐보다도 이 프레임을 이제 그들의 수많은 돈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다. 이 월가 세력들은요, 수많은 프레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써먹기, 이거 장난치면 뭐 개미 털기 정말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에 울고 웃기보다는 이 프레임을 만든 사람을 좀 보고 좀 일관되게 투자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이긴 한데요. 코인 투자자들에게 누가 되느냐보다 더 최악의 대선 결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거의 24년, 그러니까 정확히 200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게 20년도 기사여서 이제 20년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 2000년도에 엘 고어와 이제 부시 대통령이 붙었었죠. 그때 대선 재검표 다시 한번 셉시다. 왜냐면 너무 박빙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재검표 하면서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한 달이 넘어서 5주 후에 대선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최악은요. 늦게 나오는 겁니다. 뭐 우편 뭐 배송이 안 됐어 또는 승복을 안 했어 뭐 너무 박빙이니까요. 그래서 늦게 나오고 박빙으로 나오는 거 특히 늦게 나오는 게 저는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 2000년도에 나스닥이 무려 17% 넘게 이 기간에 떨어졌었고요. 불복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트럼프의 경우 얼마든지 소송도 가능하죠. 해리스도 가능할 거고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그래서 자, 2000년 당시에 11월 7일에 대선이 벌어졌는데 하루 만에 엘고어 민주당 후보가 승복을 철회합니다. 이거 잘못됐다. 왜냐면요. 이때 당시도 민주당의 선거인단 투표에선 졌는데 국민들의 투표 숫자는 훨씬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불복을 할 만하죠. 그리고 정말 박빙이었기 때문에 뭐 승복 뭐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막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가면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넘는 시점까지 해서 나스닥이 뭐 주식이고 뭐고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5주 후에나 엘고 후보가 대선 패배를 인정을 하게 되는 굉장히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뭐 만약 이런 상황 제가 볼 땐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5% 이내라고 보는데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도 올 수가 있다. 그리고 한 예로 21년도 1월 6일자로 해서 실제로 이런 일이 뭐 비슷하게 벌어졌었습니다. 이때 당시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겼었죠. 근데 사실 우편 투표함이 넘어오기 전까지는요. 오히려 트럼프가 또 약간 우위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우편 이거 늦게 넘어오잖아요. 이게 이제 세지기 시작하면서 바이든이 역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났겠죠. 그래서 21년도 1월 6일자로 해서 이 워싱턴 의사당에서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입니다. 상원, 하원 모여서 땅땅땅 해야 되는데 여기를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치고 들어옵니다. 막 벽을 타고 넘어가고요. 굉장히 난리가 나서 실제로 경찰들이 와서 총을 쏘고 실제로 여자분들 한 분이 사망을 했던 사건, 뭐 내전이 날 수 있다. 얼마든지 반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악의 상황도 확률이 뭐 아주 높진 않지만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좋은 건 11월 한국 시간으로 6일 저녁 무렵이나 적어도 11월 7일 오전까지는 대선의 윤곽이 좀 나오고 확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가 되느냐도 사실 중요합니다만 여유 있는 격차로 빨리 결정이 되는 것, 빠른 승복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누가 되느냐보다 빠른 승복이 왜 중요하냐면요. 대선이 끝난 후에 원래도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보통 오르는 데다가 자, 대선이 있건 없건 통계적으로 보면요. 그냥 11월에 사서 4월에 팔아라 혹은 5월에 팔아라 이 주식 격언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실제로 각종 지수들의 투자 수익률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할로윈 투자라고도 이미 뭐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11월에 사서 4월에 팔면 또는 5월에 팔면 이익 낼 확률 74%, 심지어 코스피가 뭐 이건 불장도 맞기 전이잖아요. 2019년까지 뭐 거의 20년 넘게 30년 정도 되는 투자 성과를 비교해 봐도 11월에 사서
4월에 파는 게 5월에 사서 10월에 파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뒀다더라. 뭐 통계가 증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대선이 있는 해의 비트코인 11월에서 내년 4월까지 수익률을 제가 까맣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큰 반등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번이라고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대선 결과에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이런 지금 우리 생각보다 조정 구간이 길어지고 있었죠. 이 조정 구간에 내 믿음의 자산들을 조금씩이라도 모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